11월 30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떠오르는 스타, XRP의 법적 승리 및 CBDC 잠재력을 탐구한다. 이제 가상자산, CBDC의 세상,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니,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난 시간의 대장 코인으로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XRP는 그다지 상승력을 6년 동안 보이지 못했죠. 첫 번째는 리플과 SEC의 소송. 그러나 CBDC의 채택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 트레디파이, 은행은 리플의 오프라인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고 사이드 체인을 위해 XRP 레저 제안합니다. XRP의 잠재력은 다양하고 매력적인 가능성의 혼합입니다. XRP가 암호화폐의 물결을 향하면서 항해하면서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장애물이 완화되고 사실 사라지고 규격이 마련되고 상품과 증권에 대한 법적 테두리, 그 컨텐츠가 마련이 되고요.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ETF, 그리고 CBDC가 혼합되어서 XRP는 새로운 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XRP가 꾸준한 이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이미 그 그림은 정해져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고 있어요. 다음 문명의 대장은 바로 이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일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대장인 줄 알고 있죠. 대장이니까 지금 가격을 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일주일, 24시간, 365일 실시간 이동하면서 그 망을 타고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현되는 그 확장성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장성과 그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베타 테스트였다. 비트코인은 큰 거래에 가능하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마티즈에다가 한 2000cc, 3000cc는 가능할 거야. 일례로 벤츠의 C클래스 중에서 C63AMG라는 게 있습니다. C클래스에 6300cc를 얹고, 그리고 AMG, 요 미션, 엔진 튜닝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슈퍼카로 만들었죠. 거의 슈퍼카와 비슷하게. 그런데 이 6300cc가 아니라 63000cc 또는 60만 3천? 63만 cc. 예? 이렇게 된다면, 또는 630만 cc. 계속 배기량이 커진다면 이게 마티즈가 감당할까요? C클래스가 감당할까요? 아니 6만 cc만 가도 얘는 퍼질 겁니다. 마티즈에다가 한 2만 cc 얹어볼까요? 저는 이게 같은 원리라고 보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된다. 고로 2012년에 리플랩스가 탐색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 간의 망이죠. 이들은 절대 기득권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었죠. 지난 수백 년간. 그리고 그들의 망에 스위프트 2.0,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연결된 망,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게 3천 개 금융기관이 이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망이 리플렛, 스위프트 2.0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 망을 타고, 이 혈관을 타고 사람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사람은 세포가 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요. 이게 합쳐지면 조직이 됩니다. 이게 합쳐지면 우리가 암도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죠. 이게 합쳐지면 기관이 됩니다. 기관. 우리 장기가 있죠. 신경계도 있고요. 그리고 뭐 피부 조직도 있고, 피부 신경계도 있고, 뭐 피부 기관, 뭐 피부 조직, 여러 기타 등등 여러 게 있죠. 오장육부 뭐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합쳐진 게 인간으로 되죠. 그쵸? 이 사람에게 이 장기, 오장육부의 혈액을 공급해야 돼요. 이걸 지구로 말씀을 드리면 5대양 6대주죠. 그쵸? 이 범지구를 하나로 묶어버려서 5G 통신망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여기에 스위프트 2.0 망이 깔리게 되죠. 이 망을 통해서 다음 통화혁명의 중심인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코인과 토큰들, 여기에 ETF가 부여가 되게 되죠. 현물 ETF,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것과 따라오는 리플과 SEC의 소송, 그리고 각 섹터별 알트코인, 그리고 전 세계 전통 트레이디파이 및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시장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반 월급쟁이, 자영업자, 개인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하루하루 버거우니까. 그러나 이 미래를 여러분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도, 맵에 의해서 차근차근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법도 만들어내고, 가격도, 제도도 만들어내고, 가격도 띄우고, 제도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어서 개인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망에 바로 다음번 돈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은 베타 테스트다. 택도 없다. 이더리움도 스마트 컨트랙트 확장성에서 아무리 확장해도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걔만의 영역이 있겠지요. 글렌 허친스가 분명히 말을 했죠. 이더리움과 리플 끝까지 생존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끝까지 생존시킨다는 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 그쵸? 기타 등등의 여러 블록체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퍼블릭, 그들과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이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그 중심에 심장부에 이놈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선택했고 설계했고 만들었습니다. 에너지의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난 문명 100년 동안의 문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버핏 가치 투자 전략 완성한 영혼의 단짝 찰리 밍거 떠났다. 월가 최고 전략가 찰리 멍거 별세하였다. 향선 학년 99세, 약 100년 동안이었죠. 64년 전 지역 사교모임에서 만나서 버크셔 회사의 정식 합류. 버핏은 우량 기업 제값에 살아 조언하였다. 멍거 없인 지금의 버크셔 회사에도 없다. 여기 핵심적인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량 기업을 제 값에 사라. 버핏의 투자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성장할 제 기준으로 바꿔서 좀 정정해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주식시장에 지난 100년 동안 버핏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식의 세대는 뭐죠? 기업의 세대였습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건설 장비 또는 설치와 장치와 인프라를 막대하게 투자했었죠. 그리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진화 문명의 중심이었죠. 이 기업이 말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는 월급쟁이였죠. 그리고 월급쟁이 소비자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탄생되었죠. 그렇죠? 이 기업이 진화 문명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 이 기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새로운 시장, 즉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거의 100%의 육박하게 성장을 합니다. 다만 이 회사가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언제 좋은 주식이 된다? 저평가될 때 좋은 주식이 됩니다. 항상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며 그리고 항상 꾸준히 연구 개발 아래서 사색과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게 지난 문명의 버크셔 회사의 탄생의 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꿔서 말해볼까요? 다음 문명은 어딜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큰 그림에서 대량 생산체를 끝내갑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100번에 넘게 5G, 6G, 7G로 통신망으로 하나로 묶어버리죠. 자, 테슬라, 앨런 머스크, 스타쉽. 그래서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대한민국 기업들도, 각 전 세계의 기업들도 인공위성을 띄워서 하나로 묶습니다. 통신망으로. 그쵸? 여기가 IoT, 모든 사물은 연결돼서 인터넷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형성되게 되죠. 이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로 필터링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이 인공지능의 식량은 바로 빅데이터이겠죠. 이 데이터가 돈이 되겠죠. 원유가 돈이 아닙니다. 그쵸? 다음 문명의 돈은 데이터. 이 데이터에 바로 가치를 입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데이터에 돈의 가치를 입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대장이 XRP 레저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뭔지를 모른다. 인공지능은 미친 듯이 미디어에서 떠들고 있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세 가지 큰 흐름을 이미 이해하셨습니다. 신뢰, 즉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웹3의 탄생이죠. 가치의 인터넷. 두 번째, 보안. 세 번째, 통제의 세상. 유통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공유경제가 완성된다. 즉 정부에 의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보다 직접적인 통제의 세상이 가능하다는 그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 더불어 자율주행차, 로봇이죠. 이 로봇을 움직이는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혁명이죠. 그리고 VR, A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로 확장하게 되며 3D 프린터, 제조혁명과 함께 우주와 바이오와 나노와 함께 이 문명은 확장해 나갑니다. 그럼 다음 문명은 어디일까요? 이미 코인 시장으로 이드는 에너지의 파동을 정했습니다. 100%에 가깝다. 아니 100%이다. 코인 시장으로 다음 문명을 이전시키기로 했다. 시장 규모가 1200배 이상. 이것도 최소로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보다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다. 아마존 20년 동안 2000배, 지금 XRP는 10년 동안 100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보고 있다. 그 기준점에서 자 보겠습니다. AI 백화점 전략으로 반격 나선 아마존. 아마존 웹서비스 챗봇 아마존 Q를 공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양강구도 깰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들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라고 하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AI와 그리고 클라우드. 이들이 다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아마존 웹서비스가 32, 마이크로소프트가 22%, 구글이 11%, 알리바바가 4%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빅테크사들입니다. 이들이 단 한 개라도 리플과 연결이 안 된 기업들이 있나요? 아마존 웹서비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구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알리바바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SBI, SBIDN,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손정희 뒤에는 바로 마인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오늘 방송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돈을 주고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 전무하니까 범세계적으로도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겸손하지 않겠죠? 그런데 팩트인 걸 어떻게 하겠어?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필터링이 돼야 된다. 다만 주식과 코인과 여러 금융과 경제와 역사와 산업과 여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다지 어렵기 때문이겠죠.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 다만 이게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보면서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듭니다. 보는 건 상관없는데 방송에 많이 도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추후 말씀을 드렸죠? 어느 기준점이 되면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항상 환산할 수 없는 방송이니까. 어쨌든 정리하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가격 언제 가냐? 저도 몰라요. 언제 가냐? 그들이 끌어올린다. 다만 머지않아 보인다.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니까, 따라오는 리플과 SE 소송도 따라오니까, 그리고 IPO도 진행되니까, 그리고 가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CBDC 세상이 오니까, 2025년, 2024년, 6년, 7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30년도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것 같으니까, 가격은 이미 달나라에 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늦은 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 방송을 했으면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